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부모, 마땅함 가르치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모든 공부, 모든 교육의 처음은 부모의 마음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자식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부모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르침은 중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가장 필요한, 또 가장 부담이 되는, 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의무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부모들이 받아들여야 될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는 모습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유대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걷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성지 탐사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한 7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 7번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유대인으로서 똑같은 복장을 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이야기해주고, 아들은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서 그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이 되고, 그것이 가장 부러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인들은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을 대하는지 그 첫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헤아려야 됩니다. 교육에 대한 성경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좋은 얘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많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면 많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를 잘못 가르친 까닭에 내 아이가 애비를 떠나고 또 자기의 본 모습을 떠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조바심도 있었고,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컸고 가르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아이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서 자괴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땅히 행한다는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한 1000여 명 이상이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가서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 평생교육원 거기 가서도 자원 강사로 했고,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이 구절을 꼭 물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면 대부분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인생의 공도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또 애비나 어미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당신들이 신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고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어 성경책 하나를 추천한다고 하면 그 추천된 영어 성경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Train children in the right way. right way. 맞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올바른 길, 바로 그 길.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국어 성경책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책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오! 무엇인가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성경책 그래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좋은 번역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놓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국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국역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실제로 정확히 원문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야 될 길, 아이가 가야 되는 바로 그 길을 따라서 가르치라 하면서 강조점이 아이한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이가 가야 하는 길, 아이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 그 방식대로 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그들 고유의 성향, 재능, 재질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이것은 부모가 선택하고 규정하고 부모에 의해서 지어진 방식대로 아이를 훈련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결국 아이들의 방식에 따른 훈련이란 그들의 개성과 소명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들의 성격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 배경 없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마치 동양의 한 격언으로 여겨졌을 때 그것은 인간의 길이기도 하고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성경 주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석이 맞습니다. 아이들의 방식에 따른 훈련이란 그 아이의 개성과 소명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들의 성격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아이들 고유의 성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목으로서의 재질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선택하고 부모가 너는 이렇게 되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서부터 해왔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교육, 아이의 성향과 아이의 특성과 아이의 소명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 한번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젊은 유대인 부부가 해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눈에 띈 게 아니라 이 두 부부가 어린아이, 갓난아이,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서 잘못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라면 아이가 그래서 많이 사람이 다니는 공항 바닥을 엉금엉금 네 발과 팔로서 기어다닌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가서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닦이고 또 화장실에 가서 닦이고 아이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막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부모는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지 아이가 계단 끝에, 맨 위에 계단 끝에서 조금 잘못하면 떨어지는 그러한 그 위험한 시기에 순간에 가서 아이를 들어 올리는 것, 그거 외에는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온 공항 바닥을 다 쓸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부모가 규정하고 제어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은 아이 키우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유대인 부모의 첫 번째 교육 철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여기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The Gardener and the Carpenter, 앨리슨 곰닉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지난 여름에 나온 책입니다. 2016년 여름에 출간된 책인데 책 제목이 가드너 카펜터입니다. 정원사이냐 아니면 목수이냐, 부모 교육에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공과 성과 지향적인 육아와 교육은 결코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게 할 수 없다. 세속적 관점에 성공을 판단의 잣대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 교육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 해석과 일치합니다. 목수는 처음부터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미리 설계한 디자인대로 목재를 깎지만 정원사는 정원 내 다양한 식물이 특성에 맞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이 두 직업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작업과 사랑이다. 목수형 부모는 속칭 세간의 사람들이 규정하는 성공과 결과에 주안점을 두는 작업을 하는 반면 정원사형 부모는 자녀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너무너무 바람직한 교육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부모님이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까지 어떻게 키워오셨습니까? 정원사로 키워온 것이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너무 우리 어머니들을 갖다가 좋게 평가했군요. 우리 부모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은 목수처럼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정원사로서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성장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만의 고유한 성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성장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를 먼저 동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프란시스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유수한 가전제품 회사 아시죠? 그 회사의 CEO입니다. 잭 웰치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말라. 아이들의 제각각 다른 성장 속도는 우리 아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변 아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부모는 불안하고 아이는 불행하다. 신체와 정신, 성격에 이르기까지 타고난 그대로, 즉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자. 이 CEO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바쁜 기업 일과 중에서도 자녀 교육,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의 이야기도, 이 웰치 회장님의 이야기도 아주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면면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뀌시는,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되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첫 발걸음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부모님들도 아이를 위한 교육관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가야 될 모토로서 지금 말씀드렸던 마땅히 행할 길, 그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길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과 더불어서 교육을 시작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교육 철학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히브리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배웁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 교육을 배웁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이상으로 실제 그렇게 행하는 것, 그러한 교육을 아주 어려서부터 받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돕는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그러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잘 배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자신을 위해서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정신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자식들을 가르칠 때 두 번째 자리에 놓은 교육입니다. 이름하여 체다카 교육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 그들의 저금, 그리고 자신의 것을 투자하는 그러한 교육을 아주 어려서부터 시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안식일이 맞기 전에 부모님은 아이들 모두를 데리고 집 앞 신발장, 현관에 가서 현관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 각자의 저금통에 동전을 넣고 지폐를 넣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도 하지만 다 큰 아이들은 자기의 용돈을 나누어서 그것의 일부를 집어넣는 헌금 생활을, 저금 생활을 1년 내내, 아니요, 그들의 그 시절, 학창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일평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인들의 체다카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실 헌금이라고 제가 표시했지만 헌금은 아니고 그 모든 돈은 저금통이 꽉 차면 온 집안 식구가 그 저금통을 가지고서 가난한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가든지 그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본 다음에 그걸 사갖고서 가난한 자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선행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습니다. 이러한 선행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까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대단한 일을 우리가 지지난 해에 경험을 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군요.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더 기빙 플래지. 우리나라에는 1억 이상의 자금을 기부를 하면 그 사람은 아너스 클럽이라고 해서 명예자들, 명예로운 사람들의 클럽에 가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자선 봉사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억 불, 대단하죠? 1억 원이 아니라 1억 불을 기부함으로써 회원이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2010년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2015년 12월 현재 138명이 더 기빙 플래지 클럽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9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애로운 친절, 이 자선,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이 하나의 운동은, 이 하나의 교육은 유대인은 어떻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15년 12월 1일 딸아이를 얻던 날, 이 아버지가 딸에게 쓴 편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우리의 미래에 줄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다음 세대에는 사람들이 가진 각자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어린이들 모두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도 해서이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하면서 12월 1일 날 딸 맥스가 태어나던 날 딸 앞에 편지를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이 태어난 딸 앞으로 편지를 보낸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아버지가 세계 제7위 부자인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커버그입니다. 주커버그가 이 기부 약속을 했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2015년 12월 현재로서 5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주커버그가 이렇게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돈이 많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웠던 체다카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참으로 이 젊은 아버지, 30대 세계 부호가 자기 재산의 95%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배운 체다카 교육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주커버그와 함께 일하는 여성 CEO가 하나 또 있습니다.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세계 여성 지도자 탑 10에 들고 있는 셰릴 샌드버그라고 하는데 이 여성도 심상치 않은 일을 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는데 세무서에서 신문에 공표를 했습니다. 올해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기부를 가장 많이 하고 뭐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셰릴 샌드버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도 기부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기부 금액은 약 375억 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셰릴 샌드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세계에 대한 인류의 세계에 대한 사랑, 그들의 할 수 있는 헌신, 그것은 어느 민족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교육이 시작된 시초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교육에 있었습니다. 참 부러운 교육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이 두 가지와 유사한 그러한 미래에 대한 계획과 부모로서의 계획을 함께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